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매거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잘못된 건강상식은 바로잡고 올바른 건강상식은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고나 노화, 질환 등으로 치아가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씹는 즐거움과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치아와 잇몸 상태의 안성맞춤인 임플란트는 어떤 걸까요?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보고 건강 상담도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02-6677-0012번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알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매거진 힘차게 출발할게요. 치과 치료 망설이는 이유, 이것 때문인가요? 병원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치과 공포증. 일하느라 24시간이 모자라 치료 기간. 아파도 참을 수밖에, 팍팍한 주머니 사정. 미루면 전신 건강 위협할 수 있는 치과 치료. 건강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많이들 고려하시는데요. 원장님, 근데 네네. 어르신들은 기저질환 많이 앓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데 임플란트 치료 가능할까요? 네, 임플란트에 있어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셔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고혈압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받는다 생각하면 몸이 긴장되고 혈압이 상승하죠.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하는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고혈압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고, 당뇨의 경우에는 네. 상처 부위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숙련된 치과 의사를 만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72세의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위턱에 부분 틀니를 하셨던 분입니다. 몇 년간 잘 쓰셨는데 불행히 2달 전부터 틀니를 넣고 빼고 할 때 시큰시큰 하시니까 이분이 그동안 경험상 야, 나 이대로 있다 보면 치아를 또 빼겠구나. 그래서 치과를 방문하셨는데, 네. 이 부위를 잘 보시게 되면 이 우측 부위는 두툼한데 네. 좌측 부위는 상당히 삐죽하거든요. 그렇죠. 폭이 없다 보니까 근처 치과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우측은 무조건 다 한다, 왼쪽은 근데 불가능하다는 곳도 있었고, 할 수는 있는데 많은 뼈 이식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3달간 틀니를 장착할 수 없고, 또 완성 시기도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민이 수술 끝나고 틀니도 빨리 끼고 뭔가 좀 해답을 찾자 해서 오셨던 경우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얇은 쪽에도 2개의 핀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 3개의 특수 핀이 있죠. 네.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CT를 찍게 되면 이분의 뼈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는 그대로 심고 각도를 1도 정도 피해주기 좋은 경우에는 1도 피하고 1, 2mm 옮겨서 좋은 자리면 하고, 그러면 이 맨 끝에 사진을 보시면 네. 수술 당일날 사진인데 꿰맨 흔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2가지를 만족하신 겁니다. 첫 번째, 잇몸 변형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그날부터 바로 틀니를 하셨다는 거. 네. 2번째는 1년 6개월이 아니라 4개월 만에 치료가 끝나서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그래서 이분께서 6개월마다 검진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네. 정말 원장님 만나게 돼서 이 수술도 쉽게 했지만
정말 마음으로 진료하는 것 같아서 검진하러 올 때마다 너무 상쾌한 마음으로 오신다고 표현해 주시는 아주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걱정하지 마시고 숙련된 치과의사 근처에서 잘 찾으시면 보다 쉽게 수술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도 많으셨고 기저질환도 있었지만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틀니 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틀니를 못 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망설이시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 이유가 이제 틀니에 직접적으로 압력이 전달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잇몸 상태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잇몸 뼈가 폭이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굉장히 흡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플란트를 틀니에서 임플란트로 변화를 주실 때 네네. 서두르셔야 되는 이유가 잇몸뼈가 적당히 흡수가 됐을 때는 앞서서 보여드린 특수핀이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반면 네. 만약에 너무 오랜 기간 되면 주변에서 임플란트 곤란할 것 같아요. 이런 판단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하고 복잡한 수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틀니 장착하셨던 분 중에서 잘된 성공 케이스 하나 사례를 통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75세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네. 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치아가 우측에 하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이분은 65세 이상한테 2개의 보험 혜택을 주니까 나 이참에 왼쪽에 2개만 저렴하게 좀 임플란트해서 틀니의 균형을 맞춰야겠다. 근데 문제는 예. 인근 치과에 갔는데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틀니 끼우신 지 네. 10년이 넘다 보니까 잇몸뼈가 다 없어졌다. 네. 그래서 틀니 하는 건 괜찮은데 임플란트를 심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아버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이제 오시게 됐고 네. 저는 사실은 이분이 오셨을 때 100세 시대인데 틀니를 무조건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아래의 틀니가 사실 더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도 6개 심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 불편하신 위에 쪽에는 여러 가지 이유상 2개만 심어서 좀 편한 틀니, 아래쪽은 6개를 심어서 완전히 틀니로부터 좀 벗어나자. 그런 어떤 진단을 내려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위에 보이는 게 특수핀을 위치시킨 거고 네. 아래쪽 사진 보시게 되면 흔적이 거의 없죠. 상처가 이렇게 안 나고 절개하지 않고 심는 겁니다. 네. 이 2번째 사진 보시면 상당히 폭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특수핀만 위치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두께만 있다면 절개하지 않고 아래쪽처럼 이렇게 식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 2달이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틀니를 장착하지 않으셔도 됐고 네. 위에 쪽은 4개월 만에 원하시는 대로 우측의 좌측의 임플란트와 우측의 치아를 이용해서 잘 고정이 돼서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신 그래서 이분이 사실 좋은 소식을 또 들려오신 게 네. 아래쪽이 완전히 틀니로부터 벗어나니까 나 뭐든지 먹게 되니까 이제 당뇨약은 안 드시고 어머나. 식이 조절로 예. 조절하신다고 하시고 혈압약도 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게 다 아무래도 임플란트에서 내가 뭐든지 잘 먹으면서 스트레스 해소되고 영양분 섭취된 결과 아닌가.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분 6개월마다 뵐 때 되면은 정말 내가 치과 의사로서 이렇게 치아만 잘 만들어줘도 전신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체험하게 해준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우선시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원장님, 사실 근데 네네. 임플란트 치료가 좀 부담이 되는 이유는 네네. 치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 길게 맞습니다. 잡아야 되고 네네네. 통증도 고민이 많이 돼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내원 횟수가 과연 몇 번이냐, 그렇죠. 그리고 내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완성되는 기간이 얼마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연세가 70세 이상 되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시게 되면 네,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 빼야 되는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렇죠. 치아를 하루에 1개나 2개씩 일주일 간격으로 빼다 보면 이 빼는 데만도 2~3달이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아, 나 이거 입 빼고 나면 마취한 것 때문에 한 몇 시간 동안 식사 안 돼. 네. 와서 내가 솜을 잘 물고 있었지만 지혈 안 돼서 그것도 싫어. 네. 근데 2달, 3달간을 입 빼니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싫다. 그러면 나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아이고야. 견뎌야겠다. 네. 그런 사례자분을 통해서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네. 89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이었고 연세가 많으세요. 네. 예. 이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 뿌리 쪽에 염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18개나 잘 간직하셨지만 문제는 16개 치아가 염증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어머.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이 야, 이거 이 빼는데 2달, 3달, 아, 나 이거 고생 못해. 그래서 사실은 아드님 중에 60대 중반의 큰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잘 모의 수술을 분석해 보니까 네. 아, 치아를 당일날 빼고 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내원 당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치아 자체가 16개를 당일날 뺀 거고 염증을 다 제거하고 특수 약물 처리하고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13개가 한 번에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이 부위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선이 보일 텐데 치과에서 사실 신경치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신경치료 하는데도 한 내원 횟수가 5~6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신경치료까지 다 끝내드려서 이분의 경우에 4개월 만에 위아래가 다 만들어지신. 아. 근데 왜 이분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냐면 사실은 70세만 넘으셔도 그렇죠. 치아 2~3개 뺀다고 하면 아, 나 큰일 날까 봐 이렇게 공포에 떠는 경우가 있는데 90 가까운 연세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수면, 주무시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아. 깨어있는 상태가 되시면 사실은 힘드셔서 못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4년째 검사를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는 게 네. 내가 만약에 원장님 만나지 않고 계속 진통제 먹으면서 그냥 견뎠다면 나는 아마 저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치아가 다 만들어지고 뭐든지 다 먹으니까 이렇게 건강해져서 너무 좋고 요새는 사실 혈압약도 안 먹으면서 내가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노년으로 갈수록 잘 씹어야 스트레스 해소되고 건강 찾으시면서 영양분 섭취를 통해서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다는 걸 실제 증명해 주신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나를 자는 동안 한 번에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진 원장님을 주변에서 찾으신다면 네. 이분처럼 치료 기간도 1년이 아닌 4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네네. 치아를 한 번에 뽑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것 같은데 네네. 식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지 드시는 건요. 네.
치아를 하나를 빼도 그 부위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하나를 빼나 여러 개를 뺐으나 사실은 만 24시간만 지나면 편안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빼셨어도 네. 오히려 더 한 번에 다 했다라는 오. 마음의 만족 때문에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뭐 임시 치아를 새로 올리거나 하는 건 아니죠? 당일날 임시 치아가 잘 된 경우에는 그날 올려주고요. 예. 임시 치아가 안 되면 이제 틀니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네. 다들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네. 어차피 이거 2달 동안 그러니까요. 계속 빼니라고 고생한 거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한 번에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다 이런 표현하시고 약간 불편한 거는 다 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송영국 원장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주제로 이야기 자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치아 건강에 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 적어 보내주셔도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 임플란트 아무래도 이제는 건강하게 네네. 오래 부작용 없이 잘 사용하는 게 관건인데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려면 임플란트를 제대로 제 네. 위치에 잘 식립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 네. 임플란트 자체가 사실은 세 파트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잇몸 뼈에 들어가는 뿌리 부위도 중요하지만 잇몸 뿌리 말고 사실은 씹을 수 있는 크라운, 저희가 이를 씌운다고 하죠. 네. 머리 부위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 뿌리와 머리가 연결되는 중간 연결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이 뿌리 부위 중요하고 위에 머리 부위 중요하고 가운데 기둥 부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네. 사실 종류는 요새 우리 국산 임플란트만 하더라도 거의 100여 종에 이르는데 그중에 상위 5가지 정도는 어떤 제품을 쓰나 삼성, LG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원장님께서 경험하신 바에 의해서 이분은 폭이 이러니까 이런 종류 심어야겠다. 이런 게 중요하고 이 임플란트 뿌리 재료보다 중요한 부분은 정말 시술하는 원장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내가 이분은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정말 이분한테 내 최선을 다해서 심겠다. 이런 마음 자세만 가지고 한다면 누구나 다 잘 심을 거라고 보고 심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기둥을 갖다가 네. 이렇게 기성을 꽂느냐 그분의 잇몸에 맞춰서 잘 맞춰주면 네. 잇몸에서 피가 안 나야만이 임플란트 수명이 길어지고 오. 또 이 위에 머리 부위에 있어서 네. 임플란트 하시고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불편감 2가지 말씀하십니다. 네. 음식물이 너무 껴요. 아이고야. 또 하나 안 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보철 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이 안 끼고 이 기둥을 잘 설정해서 피가 안 나도록 치아를 만들어 준다면 임플란트 수명은 저절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뿌리 부위 외에도 위에 기둥과 이를 씌우는 보철 파트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 꼭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안 아파도 6개월에 한 번 치과에서 꼭 검사를 받아야 여러분들께서 느끼지 않았을 때 치과 의사가 발견해줘야만이 그렇죠. 임플란트 수명은 연장된다는 거. 그리고 임플란트 종류보다는 정말 이 원장님이 나를 마음으로 진료해 주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결정하신다면 그냥 맡기시면 알아서 이런 과정들을 잘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니까 임플란트가 세 가지 부위로 나눠지는데 네네. 아무래도 보철, 지대주, 인공치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거든요. 네네. 이 인공치근이 잇몸뼈에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잇몸뼈가 부실하다면 아, 예, 예. 임플란트 심는 첫 단계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구구단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네. 2단까지 외운 사람한테 3 곱하기 3이 얼마냐 하면 모르죠. 모르죠. 네. 수술도 똑같습니다. 아, 뼈가 아무리 약해도 구구단을 다 네. 활용할 수 있는 치과 의사라면 아, 당연히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 예. 질문 주신 대로 뼈가 시작을 좀 못하죠. 약하면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요? 아니면은 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그런 분들한테 영상 3편을 통해서 네. 희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폭이 좁은 경우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작을 뼈가 부족한 경우 예, 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치아가 뼈가 폭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한 가운데에서 식립을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약한 경우에는 뒤쪽 약간 중앙에서 옆으로 옮겨서 심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네. 혀 안쪽의 뼈는 그대로 있는 거고 바깥쪽의 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출된 데를 잘 덮어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폭이 부족한 경우 쉽게 폭을 넓혀주면 되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런 많은 경험을 했다면 얼마든지 뼈가 좁아도 심을 수 있다는 거. 그렇군요. 그리고 이 아래턱 어금니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문제점이 머리에서부터 4번째와 5번째 치아까지 신경이 내려오다 보니까 길이가 과연 몇 미리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끔 이 어금니 안쪽, 아래턱입니다. 아래턱 어금니 안쪽에서 임플란트 신경 다칠까 봐 못 심어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예. 일단 신경 손상 없는 데까지만 최대한 식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까지 천천히 넓혀주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내면이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면을 잘 뼈로 이식해주고 그 상태에서 잘 꿰매주게 되면 임플란트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영상 2개를 통해서 네. 폭이 부족하면 넓혀주면 되고 길이가 짧으면 늘려주면 되고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는 본인들의 잇몸 두께가 넓힐 때 그 다칠 수 있는 데까지밖에 한계점이 없어서 그렇죠. 이 부족한 잇몸을 얼마나 잘 늘려줄 거냐가 노하우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뼈가 없다고 판정을 받으셨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100세 시대 아닙니까? 좀 더 편안한 상황을 가져가기 위해서 발품을 파셔서 좀 더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수술할 때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네. 근데 주무시는 동안 이런 과정을 한다면 정말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 안 돼요라는 말을 듣게 되면 참 네. 좌절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은 네네. 치료 사례를 준비해 오셨죠? 아, 예, 예, 네, 예. 설명해 주세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55세 3년 전에 암 수술, 50대 초반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삶에 바쁘다 보니까 어금니가 없어도 그냥 사셨던 거예요. 아, 근데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요 아래 사진 보시게 되면 치아가 어금니가 없으시잖아요. 네. 아, 정말 잘 드셔야겠다, 먹어야겠다. 그럼요. 요 생각을 하셔서
인근 치과에 암 수술 끝나고 항암 치료 끝나고 1년째 됐을 때 방문해서 상의했더니 네. 굉장히 지금 좁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모든 치과에서 여기는 임플란트 못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부분 틀니를 쓰셨던 거고 2년 동안 부분 틀니 쓰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폭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네. 틀니를 맞춰드렸을 때 사실은 한 20일 그 정도 고생하시면 잘 사용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폭이 좁은 경우에는 틀니를 잘 적응하셨다가도 문제점이 뭐냐면 네. 컨디션이 좀만 안 좋으면 또 상처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년 동안 틀니를 잘 쓰신 게 아니고 진지 드실 때 오히려 빼고 드시고 밖에 나가실 때는 이 볼살이 좀 밖으로 도톰하기를 원하셔서 네. 틀니를 장착하고 가시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네. 제가 사실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아래턱 쪽에 신경선까지 네. 3mm밖에 공간이 없고 네. 폭도 너무 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 두 편을 혼합해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6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이분은 3개월 후에 아래턱에 더 이상 틀니를 장착하지 않으셨고 이분께서 사실 2년 정도 후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원장님 저 이제 이 임플란트 해서 그런지 잘 먹고 네. 5년 후에 결과가 너무 좋아서 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인정하는 거는 틀니를 사용했다면 아마도 여러 가지 영양분 섭취나 이런 문제에서 암으로부터 이기지 못했을 것 같다. 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왠지 모르게 6개월마다 먼 거리지만 여기를 다녀가는 그 네. 시점이 유일한 행복인 경우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너무 과분한 평가를 해주시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치아가 오복 중에 으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건강 장수를 돕는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치료를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릴 거고요.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 보내주셔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한 잇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재수술을 해야 하는지 60대 아버님이 문의를 주셨고요. 70대 어머님은 틀니를 20년 가까이 착용했는데 최근 많이 불편하고 아프다고 하시네요. 또 60대 어머님, 임플란트를 심고 난 후 언제부터 음식을 씹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니까 답변을 네. 하나하나 해주시죠. 네네. 네. 일단은 잇몸에 염증이 임플란트 하신 데 생겼다. 네. 그러면 사실은 사진상으로 임플란트 심겨진 아래쪽에 뼈의 여유 공간이 얼마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플란트 심겨진 아래쪽에 신경이든 어떤 여유 공간이 충분하다면 네. 이 임플란트는 제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연치아 잇몸 치료하듯이 잇몸 치료하면서 치과의사와 서로 노력하면서 더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불행한 일인데 임플란트 바로 아래 신경선이라든가 건강한 뼈가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는 조기에 제거를 해서 건강한 상태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자체가 임플란트 지금 심겨진 아래쪽으로 건강한 뼈의 여부에 따라서 네. 치료도 갈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제거 쪽에 설명을 들으셨다면 네. 아마도 하방에
잔존하는 건강한 뼈가 부족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재수술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틀니를 20년. 와, 네. 오래 쓰셨어요. 사실은 이 모든 분들이 편차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셔서 계속 힘을 주셨기 때문에 네. 잇몸뼈가 폭이 얼마큼 줄었고 이 높이가 얼마큼 짧아졌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난이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네. 앞에서 말씀드리고 설명했던 핀을 이용하든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무절개 상태로 수술이 쉬워지는 거고, 불행히도 너무 많이 가라앉아서 일반적으로 어딘가 갔더니 못 심는다 이런 판단을 받으셨거나 하면 앞서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수술이 좀 복잡해지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혹시 완전 틀리라면 최소 이 앞니 쪽에 2개라도 심어서 똑딱이, 단추 딱 결합되듯이 틀니를 잡아주면 좋고, 그거보다는 이 앞니 쪽의 치아를 신경 손상을 받지 않는 유일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앞니 쪽에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네. 부분 틀니로 바꿔주면 좋고, 아,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네. 최소 6개에서 10개 사이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사실 78세시면 앞으로 100세 시대 기준으로 22년 이상 아. 편안한 생활, 행복한 노후는요. 예. 뭐든지 드시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꽉꽉 잘 씹으면 네. 스트레스 해소되죠. 네. 영양분 섭취 통해서 오. 건강해지시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치료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외람된 말씀은 틀니를 아무리 잘하는 데 가셔서 하시더라도 20년간 가라앉은 잇몸에는 정확하게 맞춰드려도 불편감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우리 임지연 아나운서님께서 식사 어떻게 하냐 질문을 주셨는데, 그죠?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 사실은 만 이틀 동안만 너무 뜨겁지 않게 네. 식사하시면 되고요. 수술 부위에 마취된 것만 풀리면 바로 뭐든지 드셔도 됩니다. 근데 왜 마취된 게 중요하냐면 네.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진지 드시다가 이 혀라든가 볼을 깨무셔서 있죠. 예. 그 상처 때문에 더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당일날도 드실 수 있다. 단 수술 부위에 마취가 풀려서 정상 상태만 되면 네. 뭐든지 드셔도 된다. 그리고 꼭 죽을 드셔야 되나? 아닙니다. 오. 죽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밥을 물에 아니면은 미지근한 국에 말아서 너무 자극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드셔도 되고, 단 하나, 네. 한 입 한 입 평상시 이만큼 한 수저씩 넣으셨다면 네. 반절이나 3분의 1씩 조금씩만 넣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당일날도 마취만 풀리면 드셔도 된다. 네, 답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자 상담 내용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상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대 어머니가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 2년간 3개월에 1회씩 이반드론산 나트륨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지금은 치과 치료를 위해 주사를 끊었는데 언제쯤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골수염 발생 가능성 이야기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네. 꼭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상당히 길죠. 네. 이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주사로 맞거나 복용을 하시게 되면 네. 사실은 임플란트가 아니고
치아만 발치를 해도 이 골수염 장애가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확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거의 3명에 1분 정도는 이게 해당될 수 있어서 그리고 주사제를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요 미만에서는 사실은 그 3개월째 맞는 거 한 번만 끊으셔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아. 지금 3년 가까이 되셨다고 보면 안전하기로는 6개월에서 9개월의 어떤 주사 안 맞은 기간 후에 수술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게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네. 치아가 혹시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의 임플란트라면 치아만 먼저 빼봐도 이분이 임플란트를 성공할지 아닐지 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CT 사진을 통해서 그분의 골밀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하게는 9개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3번째 주사 맞는 시점까지 좀 안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임플란트가 골다공증 약을 드셔서 더 좋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제외한 네. 비타민 D나 여성 호르몬제나 칼슘제는 오히려 골다공증에도 좋고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인 경우에는 네. 약제를 좀 살짝 바꿔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보통 1년 이내에는 3개월 정도, 2, 3년 정도 되셨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약제든 주사를 끊고 나서 CT 찍어보고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아, 이분이 심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구나.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조금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인 병원을 찾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하튼 중요한 거는 약제를 좀 바꿔서 부탁을 드시고 그 해당 병원에서 틀림없이 비타민 D나 칼슘 이 복합제로 아마 바꿔주시지 않을까. 꼭 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님이 어머님 건강이 염려돼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원장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 70이에요.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제가 지금 아래 아금니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예. 근데 한 1년 가까이 걸려서 했는데 자꾸 그 위에 올려놓은 이 있잖아요. 이 치아 말이죠. 그게 자꾸 빠져요. 네네. 그게 제대로 이렇게 해서 붙여놨다 하는데도 이번 달만 해도 벌써 2월 달에 2번이 빠져가지고 네네. 가서 했는데 할 때마다 이거 뭐 긁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네네. 혹시 하신 개수가 1개인가요? 2개. 2개가 네. 붙어 있는 거죠? 네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보통은 1개일 때 이게 잘 빠지고요. 네. 2개일 때는 사실은 쉽게 빠지지는 않는데 일단 어머님께서 제가 사진 정보는 없지만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걸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치아를 이렇게 꽉 무셨을 때 이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서 안 보이는 경우에 어머님이 아마 해당될 수도 있으세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윗니하고 아랫니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임플란트 수술은 잘 됐어도 그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깊이 껴주면 좋은데 네. 높이가 허용되는 게 얼마 없으면 낮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린 임플란트 말고 임플란트 뿌리 말고 위에 지금 씌우는 거 말고 네. 중간에 연결되는 지대줄을 잘 안 떨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으세요.
근데 지금 아마 어머니께서 제가 직접은 안 뵀지만 네. 꽉 무셨을 때 이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경험이 많으신 치과 의사가 아니면 아마 어머니 보고 이상한데 다른 분들은 이게 안 떨어지는데 왜 자꾸 빠져서 오시지? 하고 아마 원장님도 굉장히 곤란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해결 방법은 네. 어머님의 이 높낮이에 있어서 높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가운데 들어가는 지대주부터 좀 안 떨어지게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고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이기 때문에 아마 확률적으로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치과에 다시 가시게 되면 방송 보셨다고는 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연결자를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해줘서 안 떨어지게 좀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불편함 빨리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세. 68세 어머님.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저도 몇 네. 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나 했는데요. 네. 처음에 할 때부터 잇몸이 아파서 또 뺐다가 또 며칠 한 2주 정도 있다가 약 먹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또 심으면 또 아프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런 사이에 의사가 바뀌었어요. 그 병원 네. 의사가 네. 바뀌었는데 그 바뀐 분한테도 말씀드리니까 네. 또 뭐 이를 빼서 잇몸 치료를 한다고 또 막 이렇게 막 뭐 어떻게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예. 이렇게 막 치료를 하고 또 다시 심어 좀 있으면 또 아프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돼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안 되면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근데 네. 다시 해도 이 잇몸이 안 아프다는 보장은 또 없다 하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른 병원으로 또 혹시나 해서 네. 다른 병원에 또 갔었는데 거기서는 임플란트는 괜찮은데 잇몸이 네. 이거는 뭐 염증도 아니고 네. 어머님 이하고 혹시 그 부위가 네네 위에 턱이세요? 아래 턱이세요? 어금니 쪽이세요? 어금니 아래쪽요. 아래쪽 어금니. 개수는 한 개 말씀하신 거고요. 네네 맨 끝에 치아인가요? 끝에서 두 번째 치아인가요? 끝에서 두 번째 두 치아요. 번째요. 예예. 예. 그 좀 전에 어머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체 구조상으로는요. 그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만져보시면 잇몸하고 이가 경계되는 그 부위가 좀 단단한 부착치은이라는 잇몸이 있어야 그런 문제가 없으세요. 네. 근데 이를 빼신 지 오래되셨거나 어떤 사연에 의해서 방치가 되시면 요 부착치은 두꺼운 잇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드렸을 때 네. 컨디션이 좀만 안 좋으면 이게 쓰라린 느낌이 오실 수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부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해결 만지면 아파요. 예 해결할 양치질 수 할 있는 때도 방법은요. 아프고. 네. 일단은 제가 구조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 밑에 임플란트만 뿌리만 건강하다면 그 위에 기둥 부분을 갖다가 잇몸에 자극이 많이 안 가게 이렇게 좀 높여서 만들어주고 치아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는 뭐냐면 네. 잇몸 마사지를 하시면서 오. 요 물 뿌려주는 워러픽이라는 그 기계를 쓰면서 하면 사실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신 게 만약에 다른 치과에 갔는데 임플란트가 안 좋다 하면 네. 사실은 이걸 제거해야 될지 살릴지 이제 그거부터 복잡해지는데 그렇죠.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는 잘 심겨졌다고 하신 거 봐서는 앞서서 보여드린
뿌리 부위 말고 보철물하고 기둥만 좀 잘 치과 의사가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왜 얼굴 이렇게 미용으로 마사지 하듯이 오. 그 안쪽에 이렇게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그건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단시간 내에는 안 되고 한 2, 3개월 정도 노력하시면 상당히 불편감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맨 끝에이면은 이게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끝에서 두 번째라는 치아 사실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좀 비용상 아깝겠지만 그 위에 기둥과 치우는 부분을 재제작해서라도 편안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잇몸 마사지도 얘기를 해주셨고 워터픽도 권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실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세입니다. 63세 아버님. 치아가 예, 예. 어떻게 힘드세요? 예, 저는 그 아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네. 네네. 저는 지금 임플란트를 아래에 어금니 양쪽하고 앞니 3개 해가지고 10개를 했는데 네. 한 4, 5년 전 제가 한 6, 7년 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네네. 하겠습니다. 한 7년 정도 됐는데 네네. 그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귀 뒤쪽으로 네. 그 신경 아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 귀 위쪽 그 두통 그 예. 부분하고 네. 아래 턱 쪽에 네. 이 신경이 오면은 꼭 예. 이 편두통처럼 귀 아, 위쪽에 이게 아픈 건 아니고 네, 네, 불쾌한 네. 감정이라든지 네. 막 불편한 느낌. 네. 예, 그리고 이 턱 아래에도 예. 그런 통증 비슷한 그러니까 네. 뭐 콕콕 쏘거나 이런 건 네. 아니고 네. 예, 그런 이 신경성으로 느껴지는 네. 이 불쾌한 게 계속 이래 느껴집니다. 혹시 선생님 하나 질문 드릴게. 예. 그게 매일 그러세요? 컨디션 좋을 때는 괜찮으세요? 매일에 되는 건 아니고 컨디션 좋을 때는 사실 별로 느끼지는 괜찮으시죠? 못하는데 어떨 때는 또 네. 하루에 한 번씩 또 이래 느껴지고 한 두세 번씩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혹시 이 귀 앞쪽에요? 한 1cm 지점에 이렇게 손을 좀 대보시고 벌려 보시면은 움직이는 턱 관절이 있거든요. 예. 그 부위에서 혹시 소리 나는 건 없으세요? 이 귀 소리가 앞쪽 이렇게 약간- 벌릴 때 괜찮으세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그 크게 뭐 소리는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우에는 맨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네.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면 색깔 먹지로 이렇게 물려놓고 깍깍깍 씹어보시라고 하거든요. 예. 위아래 높낮이가 잘 물리고 있는가 검사를 하는 건데요. 예. 실제적으로 약간 어금니 쪽이 덜 물릴 수가 있다는 그동안의 경험상 판단이 되고요. 네. 예, 예. 불행한 경우는 이게 정확히 잘 물리는데도 불편감이 있으시다는 거는 우리 이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3차 신경이라는 뇌신경이 있는데 그쪽 부분의 문제이면 이건 정말 해결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네. 이 어금니 쪽에 꽉꽉 이렇게 물렸을 때 이게 꽉 물지를 못하고 약간씩 이렇게 빠지는 경향에서 지금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임플란트 심는 거 중요하고 기둥 중요하고 위에 보철물이 얼마나 잘 씹히느냐 이제 그건데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특히 그런 증상이 온다는 거 봐서는 이 높이 자체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는 지금 뭐 6년밖에 안 되셨다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이 보철물 위에 씌우는 애들이 만약에 덜 다서 그렇다면 네. 꽉 물리도록 위에 보철물을 재제작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높낮이가 꽉 잘 물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잘 물린다면 이제 원인을 갖다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전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하셨던 병원에 가셔서 어금니가 이게 잘 안 물리는 것 같다고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네. 원장님이 아마 제재작을 해서라도 좀 높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금니가 꽉꽉 물리면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혹시 신경관계는 신경관계도 이게 판단이 되면 문제가요. 네. 예. 12가지 신경 중에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이렇게 해서 눈으로 큰 가지가 하나 가고 윗턱으로 가고 아래턱으로 가는데 네. 이 신경가지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요새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 3차 신경통 약을 드시려 보시라고 하고 그 약에 효과가 있으면 아 이분은 3차 신경통 이렇게밖에 확인이 안 돼서 조금 복잡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네. 틀림없이 이 높낮이에 어떤 키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송영구 원장과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벌써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벌써요? 네, 원장님 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전해주시죠. 예. 앞서서 말씀드린 혹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실 때 치아를 갖다가 한꺼번에 빼든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됐든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고혈압 문제 없다는 거. 네. 당뇨는 당연히 상처를 갖다가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치과 의사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 네. 골다공증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만 피해 주시면 나머지 약물은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다 보니까 네네. 치아를 꼭 뺀 상태에서 임플란트 병원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 치아를 빼기 전에 임플란트를 할 병원에서 이거를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연기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꼭 빼기 전에 병원을 먼저 결정을 하시면 치료 기간 내원 횟수 줄이면서 편안한 생활 될 수 있다는 거 꼭 참조하시고 뼈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병원을 좀 근처에 알아보셔서 임플란트 이용해서 행복한 100세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고맙습니다.